자, 이번 시간에는 별은 어떻게 탄생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은 어떻게 진화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빅뱅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주는 대폭발에 의해서 탄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빅뱅 때 수소나 헬륨과 같은 또는 먼지나 티끌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물론 몇 초 만에 우주가 생성이 됐고 몇 분 만에 원자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몇 분 만에 수소나 헬륨 같은 경우 몇만 년 만에 수소나 헬륨 같은 경우가 만들어졌는데 그로부터 한 2억 년 정도 지나고 나니 우주에는 또 다른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빅뱅 이후에 수소나 헬륨과 같은 기체들이 퍼져나갔는데 이게 전 우주에 골고루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곳은 조금 더 밀도가 크고요. 어떤 곳은 밀도가 좀 작은 곳을 띄었어요. 밀도가 큰 곳은 수소도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헬륨도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말이고 그 끌어당기는 작용을 우리는 중력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은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끌어들이면 완전한 구체를 만들 수 있는 게 우주 공간이죠. 그래서 그 우주 공간 안에 중력 수축이 일어납니다. 자, 중력 수축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중심부로 물질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중심부로 물질들이 모인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혼자 있다가 한 여러 명이 방 안에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교실에 들어온다 그러면 점점 열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중력 수축과 함께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수소 기체들이 모여있는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해서 충분할 만큼 온도가 높아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핵융합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핵융합을 일으키게 되는데 중력 수축과 함께 밀도가 커지니까 얘네들이 뭘 하게 되냐면 회전을 하게 되고 회전하면서 옆으로 펼쳐지는 밀도 차에서 옆으로 퍼져지는 원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타원이 생기는 것처럼 20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하는 가운데 원반체를 구성하게 되고 중심에서는 계속적인 핵융합을 일으키니 이 핵융합에 의해서 빛과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이 빛과 열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빅뱅 이후에 별들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주변에 있는 많은 기체들을 뭐하기 시작했다?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면 별 하나가 만들어졌다면 주변에 있는 성운들이 대부분 사라졌겠죠. 그래서 빅뱅 이후에 별이 만들어지면 우주가 조금 더 깨끗해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초기에 만들어진 별빛이 계속 멀리 우주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별은 이렇게 탄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별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이후에 처음 만들어진 그 초기 별들이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별들이 조금씩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별의 형태를 주계열의 별이다 라고 해서 주계열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계열의 별이라는 이야기는 얘네들이 우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계열성의 특징은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을 일으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별들이 다 주계열성의 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주변의 별 뭐가 있죠? 태양이 바로 주계열성의 별이고 태양은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열과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합니다. 지구는 그 열과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태양 정도 되는 주계열성 별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단계로 별이 진화하게 되는데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면 핵융합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헬륨이라고 하는 기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중심 핵에 수소가 핵융합이 다 끝나서 더 이상의 핵융합을 할 만큼의 충분한 양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로 변하면, 헬륨으로 변하면 별은 그 다음 단계로 진화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 헬륨들이 중심부에 모여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또 뭘 하냐면 핵융합을 시작합니다. 자, 그때 핵융합을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됐을 때의 별은 주계열성이 아니라 거성 또는 초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성과 초거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거성은 특히 적색 거성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자, 그런데 초거성도 약간 적색을 띄어요. 자, 이 거성이냐? 정말 커요. 자, 지금 현재 태양이 이 정도 크기 한다고 봅시다. 그리고 이 주변을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고 있어요. 자,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태양이 진화가 돼서 거성이 되면 크기가 이 정도 커질 거래요. 지구 공전궤도면까지. 그럼 지구는 사라지겠죠.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별은 거성이 되고 어떤 별은 초거성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태양 정도 되는 질량을 가진 별은 거성, 적색 거성으로 진화를 하고요. 태양보다 질량이 조금 더 큰 별들은 초거성으로 진화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초거성은 적색 거성보다 훨씬 크겠죠? 자, 이렇게 별들이 진화 과정이 달라졌는데 이 적색 거성은 그 다음 단계로 백색의 성으로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태양 정도 되는 별에서는 수소 핵융합에서 헬륨,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죠. 거성에서는 이때는 탄소나 산소 같은 기체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중심에서 헬륨 핵 융합되면 탄소나 산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백색의 성 중심부에는 탄소나 산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색의 성 이후론 별의 진화는 끝나요. 소멸돼요. 사라지니까. 자, 그런데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들 중에 보통 뭐 정말 크냐, 조금 덜 크냐 뭐 이렇게 구별하는 건데요. 초고성은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로 진화를 합니다. 자,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은 아주 밀도가 커요. 아주 밀도가 크고 지금 이 별 이후에는 이제 별이 소멸돼요. 그래서 다시 원래의 물질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간에 초고성에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가는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요. 이 초신성 폭발 때, 자,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또는 온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수소, 헬륨, 탄소, 산소만 있는 게 아니죠. 되게 무거운 기체들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무거운 원소들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바로 이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질량이 아주 큰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초고성에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 원소인 철과 같은 아주 무거운 원소도 만들어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별들로 진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별은 탄생에서부터 진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 우주의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계였던 백색의 성, 그리고 중성자별, 그리고 블랙홀과 같은 별의 마지막 단계는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서 질량에 따라서 다양한 원소들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별의 진화의 마지막 단계가 되면 얘네들은 그 무거운 원소를 온 우주로 흩어뿌려지면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에 있는 다양한 원소들이 이런 별의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하게 원소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별의 진화 과정을 한 과학자가 살펴본 적은 없어요. 아직 지구의 과학기술이 별 하나를 종단 연구를 통해서 일생을 탐구하기엔 별이 너무 오래 살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도 지금 현재 한 50억 년 정도를 살았고
거성까지 가는데 한 50억 년 정도가 더 걸린다고 하니 실제로 우리가 별이 이렇게 정말 진화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려면 50억 년은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현재 관측되어지는 별들의 에너지나 크기나 성분들로 봤을 땐 이러한 형태의 별의 진화 단계를 거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별의 진화 단계에서 다양한 원소가 우리 우주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